자, 그럼 이제 2교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포상금이라고 하는 제목은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뭐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점수로 한 문제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읽어드릴게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또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고발하게 되면 포상금을 줍니다. 뭐 뒷 화면에 나오겠지만 건당 50만 원을 주게 되는데요. 이 포상금 사유가 우리 법에 이제 요 4개 말고도 많아요. 자, 그럼 이제 첫 바퀴 때는 그냥 개념 위주로 먼저 들어보시면 개설 등록을 안 하고 영업하는 무등록 중개업자, 부정하게 등록했다. 세 번째 등록증 자격증을 양도 양수받은 자 써 있죠. 자, 그럼 이제 시험을 위한 공부를 처음부터 너무 시험은 죄송한데 그것도 어쩔 수 없잖아요. 자격증이 필요해서 온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시험에 내는 방법은 뭐냐면 자, 여기 봐봐요. 뭐를 한 거예요? 표시 광고.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형광펜 칠해 놓은 포인트죠. 여기 잘 보시면 누가요? 개공이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한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 광고 내용을 위반한 거예요. 아닌 자. 그러니까 그게 답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속여가지고 하니까 포상금은 말 그대로 여기 있는 것만 주는 거지 다른 걸 주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제가 우리 중개사법 얘기 많이 하지만 3월부터는 이제 빡세게 이제 암기해가지고 여러분들 성적 막 머릿속에 넣어드리고 그래요. 작년에도 여기 혹시 재수생이 계시면 작년에도 이 포상금 사유 있죠. 이 포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뭐가 떠올라요? 포. 예, 지포. 갖고 지포 그려가지고 막 그림 그려서 막 또 지포에 막 구탱이가 막 무등록 지포야 막 구탱이가 더러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려가지고 막 별 생쇼를 다 해요.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지포 이렇게 보면 스티커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붙어 있잖아요. 원산지라든지 성분 같은 거. 근데 이 첫 번째 스티커가 뭐로 보이느냐? 등록증으로 보이고 이게 자격증으로 보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업이 진행이 돼요. 예. 그래갖고 막 해야 이제 이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좀 전에 애웠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끝나면은 괜찮은데 봐요. 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우려가 있는 행위, 단체를 구성해서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특정 개공에게 중개를 제한, 특정 개공의 중개를 유도. 지금 7번, 8번 이런 거 보면 지난주에 혹시 부녀회장 얘기한 거 기억해요? 그래갖고 부동산에 전화해갖고 당신 때문에 집값 떨어지면 책임질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하지 않는다, 정당한 표시 광고를 방해한다,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5억짜리, 7억짜리 아파트를 12억에, 10억에 올리라고 막 그냥 전화해서 강요, 유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내용이니까 자, 짧은 시간에 합격하는 방법은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11개를. 아니 책을 꽂고 가라는 게 아니라 11개를 오늘부터 빡세게나 초반이지만 하겠다고 어떻게 하면 돼? 애우면 되죠. 그래서 제 도움 받지 말고 여기 젊으신 분들은 초반부터 있잖아요. 열심히 한번 본인 나름대로 애워봐. 그럼 제가 분명히 도움 드릴게요. 예, 그러면 올해 시험은 무조건 할게요. 그래서 애우는 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에 맞게 니즈에 맞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애우지 않아도 유일하게 집에 가실 때 하나 기억나는 건 건당 50이에요. 네, 요거는 안 까먹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포상금은 다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는 대로 검사가 뭘 했을 때 줘요.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지급하거든요. 근데 살면서 검사실에 들어갈 일은 없어야 되겠죠. 예, 가게 되면 피의자의 신분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젊은 검사가 뭐 피의자한테 얼마나 예의를 다 갖춰서 존댓말 써가겠어요. 반발짓거리 찍찍하면서 그러면 당연히 검사실은 공기가 살벌하겠죠. 뭐 본기가 뭐 화기애애할 것 같아요? 검사실이 피의자로 갔는데 뭐 좋다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아유 그냥 깜빵 10년만 갔다 아유 그 정도면 갈게요. 뭐 얼마나 화기애애하게 네가 한 거 맞지? 아우 그럼요 제가 했죠. 당연하죠. 빨리 넣어주세요. 뭐 이러겠어요? 나는 모른다. 난 그 자리에 없었다. 난 범인 아니다. 왜 자꾸 날 갖고 그러냐 막 난리 나겠죠. 그래서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그래서 공기가 살벌해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제 애워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유일하게 까먹지 않는 거 건당 50이에요, 아니에요? 50이니까 국고 보조 비율도 100분의 50이겠죠. 이제 이래 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보고 내가 얼마나 이걸 숙지했는지 이제 내년 10월에 점수로 이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상금은 1개월 이내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2인 이상이 신고하게 되면 균등, 두 건일 때는 최초, 이런 건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라고 부르는 요 수수료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자, 기초 때 이렇게 그냥 2개씩만 묶어 놓으세요. 이렇게. 야, 듣고 까먹어도 자, 일단 한 바퀴 돌고 나면 많이 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도와드리냐면 봐봐요. 자격 시험에 응시라고 써 있죠. 자, 여러분 생각해 봐. 자격 시험에 응시하면 무슨 증을 받아요? 자격증을 받죠. 어떤 분은 자꾸 원서증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자격증을 받잖아요. 이해돼요? 자, 봐봐요. 개설 등록을 신청하면 무슨 증을 받아요? 등록증을 받잖아요. 설치 신고를 했죠. 그러면 뭐예요? 신고 필증, 신고 확인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뒤에다가 재교부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봐요. 외우는 방법입니다. 시험에 응시하면 무슨 증? 자격증 플러스 재교부.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무슨 증? 등록증 플러스 재교부. 설치 신고라면 신고 확인서 플러스 재교부 이렇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뭐 재수생들 혹시 계시면 선배들하고도 뭐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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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내내 해줘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작년에도 글 띄웠어요. 멍멍 재교부. 멍멍 재교부는 뭔가요? 뭐 대체 멍멍 재교부가 뭐길래 맨날 뭐 재교부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뭐 수업을 그렇게 자꾸 암호로 하세요? 막 이러고 맨날 이게 뜨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근데 시험이 얼마나 유치하냐면요. 이거 봐봐요. 재교부예요, 교부예요. 그래요. 근데 이 제자를 빼고 내거든. 예, 치사한 거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문대로 내는 거야. 법조문대로. 그럼 뭐 조문대로 안 내면 이런 거 여러분들 막 나중에 짜증내고 그러지 마. 여러분들 이런 거 막 짜증내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시험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간단해. 짜증내는 분들만 딱 모아놓고 자, 다음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경우가 6가지가 있다. 아는 대로 써라 그러고 나올 수 있잖아. 쓴 게 나 그냥 뭐 재교부가 나. 뭐 재교. 그럼 뭐 써라 그러면 쓰겠어? 재교부 할 때 제자 뺐네. 정답 2번 합격. 그게 낫지. 짜증내면 안 돼. 오히려 고마운 거야 이런 거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행정수수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인데요. 이거 너저리 읽지 않을게요. 자, 제가 이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있잖아요. 한번 봐봐요. 이게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제가 얼마나 많이 여러분에게 열정 갖고 막 머릿속에 넣어주냐에 따라 합격률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우리 법에는 되게 많겠죠. 예, 그래서 뭐 자격증 대여다, 유사명칭이다, 등록 규정을 위반했다, 특히 중개보조원은 본인이 보조원이라는 걸 반드시 고지해야 돼요. 그리고 금지행위 관련된 규정들,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그 다음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대표적인 것들이죠 뭐. 그 다음에 겸업 제한, 특히 이거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 있는 사람의 몇 배수를 초과하면 안 돼요. 5배. 이런 것들 위반한 게 다 거래질서 교란행위야. 이런 거 신고센터에다 신고 고발하라는 얘기예요. 안 끝났어요. 봐봐요. 또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개시 의무, 사무소 명칭, 등록증 대여, 확인 설명 의무, 특히 요 15번 같은 거 최근에 우리 전세 사기 때문에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중개했을 때 설명해야 되는 의무들. 그 다음에 특히 이거 거짓 기재. 이런 게 바로 실무에서는 다운계약서 쓰는 거 있잖아요. 5억 원짜리 주택을 사놓고 세금 적게 내려고 4억 7천에 쓰는 거.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 다음에 뭐 비밀 준수. 이거를 아직 17개 엄청 많죠.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제 이거를 제가 순서대로 입에서 나오게 해줄게요. 예, 강의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이 많은 사람을 다 합격시킨다는 건 보통 노력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이거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해제 등의 신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든지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등에 대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서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걸 요구했다.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신고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신고 관련된 걸 조장이나 방조했다. 특히 리을번하고 미음번 같은 경우 2개만 제가 선배들 어떻게 도와냐 맛배기로만 보여줄게요. 자, 미음번 리을에 보면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했다는 얘기는 계약이 없었는데 계약이 됐다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미음번 같은 경우는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않았는데도 분명히 빠그러졌다고 신고하는 행위 등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쳐다보면 이해하지만 애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선배들을 많이 도와드렸냐면 리을하고 미음, 자 위의 내용도 한가득이지만 리을 미음 외우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안 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저는 암기 과목이 거의 쥐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외우는 거 못해요. 저는 이해하고 이렇게 쓰는 건 잘하는데 외우라 그러면 짜증나고 게을러서 못 외워. 그러면 이게 2차 과목은 힘들어요. 특히 공법들. 중개사법의 20배 분량이에요. 예, 다 외워요. 그 강사들이 진짜 노력을 하는데요. 자, 외우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외우려고 하면 속이 편해요, 불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이 체하지 않을까요? 안 좋아하면 안 한다 그랬어요. 네. 속이 체하잖아. 막 이런 식으로 온갖 짓거리를 다 해요, 이제. 예, 그래갖고 막 그림 그려서 이제 암기시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자, 지금 여기가 19개잖아요. 그 요거 20번이니까 20개. 21, 22, 23, 24개잖아.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 거래지서 교란행위는 몇 개? 24개. 자, 대충 짓거리는 거예요. 아까 포상금 사유 몇 개? 11개. 그럼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이 35개를 딱 정리해 갖고 나만의 암기법을 만들어서 외울 수 있다. 그럼 뭐 한 바퀴 돌아도 괜찮죠. 근데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본인의 피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노력들이 있어서 내년에 합격하게 돼. 그러니까 제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처음부터 마음가짐을요. 이거 뭐 훑어보고 그냥 꽂고 다니고 이러면요 못 붙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다 떨어지는 거야. 이걸 열심히 외워가지고 점수를 이끌어내는 사람만 한 20% 걸러내는 시험이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리고 이거 너저리 할 거 없어요. 제가 그냥 바로 가서 보여드릴 테니까 자, 제가 가시는 대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림 찾을 수 있죠? 자, 이 그림이 어디 있냐면은 자, 73페이지 보시면 그림 있나 찾아봐요. 찾았어요? 자, 이 그림으로 제가 그냥 바로 설명할게요. 자, 보시죠. 자, 이 민원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 들어보세요. 자, 지난주에 제가 이 부녀회장 얘기를 예를 든 걸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부녀회장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7억인데 옆 단지가 지금 9억, 10억, 12억 간다 그랬죠? 길 건너편이. 그러니까 부녀회장이 8억에 올리자. 우리 동네 아파트 가격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플랜카드 붙여놓고요. 입구에 있는 아파트 입구에 중개업소에다가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A 부동산, B, C, D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부녀회장이 이제 A 부동산에다가 요거 8억에 올립시다. 8억에 올립시다. 이러고 전화를 다 드렸더니 유독이 A 부동산만큼만 부녀회장님한테 여보세요. 부녀회장님. 아니 저도 제 사무실 운영하는 사장인데요. 아니 저도 제가 알아서 하면 되지 왜 저한테 전화해서 대바람부터 뭐 이래라 저래라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거를 7억이든 8억이든 그거는 시세에 맞아야지 왜 부녀회장님이 이렇게 가격을 조장하시고 이거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부녀회장님이 죄송하다 그래요. 너 하나 문 닫게 하는 건 유도 아니라 그래요. 당신 그따구로 놀면 내가 가만 안 놔둬. 내가 부녀회장 타들 건데 다 얘기 입 주면 돼. 당신 문 닫게 할 거야 내가. 분명히 입에서 그 얘기 나와. 그럼 여기는 A는요 부녀회장한테 자 막 싸우고 대들어서 싸워요. 싸울 필요 없어요. 싸울 필요 없어요. 뭐하러 싸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음해 놓은 거 그대로 신고센터에다 갖다 넣을게요. 그러면 돼요. 핸드폰 녹음한 거. 그래서 민원을 넣어. 그럼 여기 신고센터와 관련된 부분은 원래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부분을 지도 감독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국장. 근데 말이 그러지 국장님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이거를 위탁시키는 거야. 그럼 한국부동산원에다가 접수를 시켰죠? 자, 그럼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이제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 선생님 그 아파트 단지가 어디예요? 아 여기요. 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롯데캐슬이고요. 부녀회장이 자꾸 전화 오고요. 지금 못 살겠어요. 아주 전화 자꾸 와서 자꾸 너 하나 문 닫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좀 조치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는 순간 이제 신고센터에서 시도지사 이 동네 시도지사 누구예요?
서울시장, 강남도지사 그러면 엎어버릴 거예요. 자, 이건 공부의 영역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등록관청이 어디예요? 강남구청.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님 및 앤드 강남구청장님 이거 조치해 주세요. 여기 역삼동에 있는 롯데캐슬에서 부녀회장이 자꾸 전화해서 이거 지금 가격 담합하려고 지금 막 그런다는 민원이 접수되는데 이거 조사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조사 조치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제 조사했으면 실제로 이제 가서 확인해요, 안 해요? 하겠지. 그럼 그 조사했더니 진짜 그런 사례가 있었어. 그럼 거기다 뭐 강력하게 경고 조치를 하던 검사를 고발 조치를 하던 간에 하여튼 간에 뭔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며칠 이내 통보해요. 10일 이내 이제 신고센터에 또 통보를 해요. 그러면 신고센터는 누가 위탁시킨 사람이야? 국장. 그럼 국장님한테 그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국장님한테는 10일이에요, 매월 10일이에요. 매월 10일까지 제출해줘요. 그럼 국장님이 아유 이거 강남 아직도 이런 일이 있나? 아니 우리 대대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뉴스에도 내보냈는데 아직도 이러는구만 부녀회장이. 아유 진짜 이 사람들 너무하네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민원 넣은 사람 A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부녀회장 깜빵 갔나 안 갔나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를 통보해줘야 안 해줘요. 그래. 자 지금 보면은 번호가 하나, 둘, 셋, 넷. 다 오늘 지금 기초 때 여러분들 지금 편안하죠. 이제 시험의 버전으로 바뀌면 이제 얼굴 표정이 확 바뀐단 말이야. 자 미리 그 대비하세요. 자 일단 기초 때 다 전 과목 다 지금 수업이 쉬울 거예요. 하지만 이제 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보고 얘기하세요. 처리 결과 통보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죠. 10일 이내 해주죠. 아니에요? 10일이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아니죠? 기간이 없어요. 자, 왜 기간이 없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 만약에 10일 이내 하라 그랬는데 10일 이내 안 해준 민원인이 신고셀당 상태로 과태료를 때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기간이 없어야지. 개인이 어떻게 국가기관을 상대로 과태료를 때려? 말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기간이 없는 거지. 자, 봐봐 보고 얘기해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신고센터에다 결과 통보해요 안 해요? 하죠. 매월 10일까지 해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를 써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제 점수로 끌어내려면. 그리고 여기 보고 얘기해요. 자, 시도지사가 신고센터에다 얘기할 때는 기간이 없죠? 그래, 10일이요. 그게 여러분이 점수를 먹는 길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의 신고센터의 과정과 관련된 걸 설명한 것이다. 맞는 거 틀린 거 찾아라. 이러고 이제 모의고사나 시험을 보는 거야. 그럼 이거는 열심히 1년 동안 외워갖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저는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게 뭐가 제일 헷갈려요? 매월 10일하고 10일 이게 헷갈리잖아. 그럼 당연히 장난치겠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든지 또 합격 합격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저는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꽁수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매월이라는 말을 가만히 보면 이 매월이가 조선시대 때 기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국장님이 매월이를 좋아해요. 자 외워두세요. 자 국장님이 좋아하는 애가 누구예요? 매월이. 그럼 생각을 해봐. 국장님하고 여기 시도지사 등록관청 나와 있죠. 그러면 두 급을 따져봐. 국장하고 시도지사 등록관 누가 더 윗급이에요? 국장이지. 그럼 국장님이 좋아하는 애가 누구야? 매월이. 그럼 아래 것들은 매월이를 탐해요. 탐하면 안 돼요. 그래서 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수업이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수업을 해야 야 그래도 네 거는 조금 나와 점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제 도움을 받지 않고도 본인들이 할 수 있다면 뭐 최고죠. 이걸 점수로 매겨서 이제 여러분이 막 속 뒤집어지고 속상한 일이 이제 3월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1월 달부터 하프 모의고사를 할 거라서 아마 6월 달부터 전 범위를 갖다 내긴 하겠지만 이게 결국은 하프 모의고사를 해도 제가 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알아두고 그러면 또 여기 봐봐. 10일이라는 게 또 기억이 나야 돼 안 나야 돼? 나야 돼. 근데 이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어떻게 또 11위가 기억이 나느냐? 그래갖고 작년에도 이렇게 했어. 시예요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등이지요. 그럼 시자 등자 나와요? 그럼 둘이 조합하면 뭐예요? 시등이. 여기다 비읍자 붙이면 10등이, 시등이, 10등이, 시등이, 10등이, 시등이가 10등이 안 돼요. 그래서 10등이가 11이지 뭐. 안 좋아하면 안 한다 그랬어 나는. 하여튼 결론만 얘기해. 냅둬 버릴 거야. 떨어지고 딱 오면 내 교재 적중률은 98%야. 교재 있으면 뭐하냐? 내 머리 없는데. 피면 그거 그럼 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머릿속에 끄집어내는 연습. 그거를 이제 올해 1월 달부터는 시험 범위, 즉 진도 나간 범위에 이제 시험을 보고 진도 2월 달 진도 나간 거 시험 보고 이래서 꾸준히 이제 시험 난이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1년 내내 시험 보는 날까지 국장이 매월이 좋아해 매월이를 10월 달까지 내년까지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분의 웬만하신 정상적인 머리라면 다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해요.
가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머리들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아직 보면은 정상이에요. 자, 이제 시험 한번 딱 보고 나면 티가 나더라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제 챕터 10 가겠습니다. 제 과목이 공법보다 분량이 적어서 그렇지 실제로 해보면 외울 거 되게 많은 과목이에요. 이게 되게 쉬워 보이죠? 안 그래요. 자,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줄게요. 자, 지도 감독과 행정처분입니다. 자, 행정처분은 별표 10개입니다. 이 파트는 전부 암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 암기법 해갖고 막 부처님 스님 그리고 책도 만들고 막 열심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유튜브에 제 그 임선정하고 그림 암기법 한번 쳐보세요. 막 부처님 스님 그런 거 되게 많아. 일단 쉬는 시간 바로 해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지도 감독과 행정처분이 뭔지 제가 이제 들어가서 예를 들겠습니다. 자, 보시죠. 공인중개사법 제37조에는 감독상의 명령이라는 조문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지금 조문대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되고 암기가 안 되니까 제가 자꾸 실무로 사례를 들어서 보여드리는데요.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칠판 한번 보시죠. 진짜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 집중. 자, 필기 뭐 손댈 거 없어요. 그냥 저만 보시면 돼요. 자, 집중. 자, 임선정 저는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교수님들도 사실 그래요. 학교 다닐 때 다들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학교에서 다닐 때는 어떻게 보면 모범생이지 뭐 맨날 공부만 하고 그렇잖아요. 막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뭐 저는 그랬고요. 다른 교수님도 다 그랬을 거야. 자, 이거 뭐 공부가 뭐 인생의 전부고 쉬는 일요일 날도 저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막 사전 채로 외우고 막 그랬으니까 사전이 나의 즐거움이지 뭐 미팅하러 다니고 막 비 꽂고 머리 빗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다들 공부만 한 사람들이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 제일 좋아하던 과목이 영어 과목이었거든요. 거의 영어는 전교 1등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살면서 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놓은 게 저한테는 살면서 참 도움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제가 그 이태원에다가 외국인 부동산 차렸다는 얘기한 거 기억나요? 예, 그래갖고 이제 외국인 부동산 차려서 이렇게 할 때도 뭐 당연히 계약서 한국말로 써요, 영어로 써요. 영어로 쓰고 그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이베이라고 혹시 알아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쇼핑몰도 만들었는데 이 쇼핑몰 제가 만들어서 그때 이제 뭐 10년도 더 된 얘기지만 제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그 판매량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판매량이냐면 그 종류별이 있는데 단기간 내 매출이 급등하는. 예, 그래서 이베이 본사에서 저보고 그 여기 사실 여기 위에 올라가면 바로 여기 가까워요. 예,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지 강의 좀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못한다 그랬죠. 왜? 아니 지금 얼굴이 이렇게 팔려 있는데 그때 EBS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EBS 강의하다 다음날 물건 팔고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임선정 선생님이 저기 왜 나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절했거든요. 예,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이런 것들 다 할 때 이제 다 영어로 계약서 쓰고 영어로 외국 애들하고 막 딜하고 이럴 때 참 살면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한 게 참 도움이 많이 됐다. 예,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외국인 부동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 쇼핑몰 얘기하면 안 되고. 예, 자, 근데 이제 이때 제가 아시겠지만 저희 이태원 사무실에 자, 임선정은 저 사무실에 거의 앉아 있어요. 강의하고 다녀요. 강의하고 다니고 낮에 잠깐 사무실에 가서 일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태원은 용산이거든요. 용산구청입니다. 실제로 용산구청 공무원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자격증 임선정거 다 걸려 있고 등록증 걸려 있을 텐데 직원들은 있는데 임선정은 없잖아요. 그럼 용산구청은 저희 직원들한테 아니 여기 대표라는 임선정 씨는 지난번에 올 때도 출타 중이고 오늘 와도 출타 중이 도대체 임선정 씨는 어딨냐 도대체 올 때마다 없냐. 그러니까 용산구청 왈 임선정 씨한테 얘기하셔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약서 들고 용산구청으로 꼭 들어오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임선정은 용산구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야죠. 가야 되는 이유는 그거야. 자, 미리 보여줄까요? 만약에 제가 야 배째 아니 이것들이 바빠 죽겠는데 사람 오라가라 해 라고 해서 개공인 임선정이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자료 제출 계약서 들고 오세요 라고 할 때 배째 나 못 가니까 네 마음대로 이게 사람 오라가라 해 진짜 그러면 거부 방해
깊이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면 제가 현관펜 칠해놨잖아요. 임선정은 뭘 받아요? 업무정지 6개월 받아요. 예를 들면 6개월 범위 안에서. 그러면 제가 아니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안 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안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갔죠. 그런데 대한민국 공인중개사법에 자 중개업자인 임선정, 임사장은 겸업으로 강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하면서 중개사무실 하는 게 불법은 아니에요. 단지 계약서 쓸 때 임선정이 대표라면 계약서 2장 누가 찍어요? 임선. 그럼 제가 낮에 가서 찍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계약서 들고 오라. 근데 제가 안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영업정지 받을 이유가 없잖아. 갔지 뭐. 아 진짜로요. 갖고 이제 용산구청이 지금 옮겨져 있는데 그 옮기기 전에 용산구청이 삼각지에 있을 때예요. 지금은 이제 옮겨졌어요. 자, 그래갖고 제가 계약서를 다 들고 갔지 뭐.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쓴 계약서는 한국어예요, 다 영어예요. 영어지. 그럼 이 계약서가 이게 예를 들어서 그때도 여 건너편에 또 한국타이어 또 그것도 있고 그래서 계약서 쓰면 이제 법인들하고 하면은 법인 법무팀에서 계약서가 이만해 막 2, 30장이에요. 예, 그럼 걔네들이 갖고 와 계약서를. 그럼 그거 다 검토해서 이제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한가득 영어. 여러분들 혹시 임대인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임대인? 네, 정답. 레서 맞아요. 임차인은? 예, 레시 맞아요. 영어 하지 마. 자, 아예 맞아요. 예, 외국 살다 왔나 보다. 자, 그래서 임대인을 레서라 그러고요, 임차인을 레시라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막 계약서 써. 그럼 용산구청 공무원이 어떻게 해석해요? 여러분처럼 빤히 봐요. 뭔 말이냐 이거. 자, 그러니까 계약서를 넘겨봐. 그 뭐 알겠어, 사용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 장에 여기 이제 임선정하고 도장 찍어요, 안 찍어요? 그러면 등록된 거예요, 막도장이에요? 등록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용산구청이 물어보더라고요. 임선정 씨, 네, 이거 등록된 도장 맞아요? 묻더라고요. 진짜로. 예, 맞습니다. 확인하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 뭐 오라고 그러고 난리 피더니 5분 안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왜? 해석이 안 되나 봐. 예. 아, 그러고 같이 뭐. 예. 근데 굳이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용산구청에서 임선정이한테 오라가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지. 그게 공인중개사법 제 37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감독상의 명령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봐봐요. 이게 등록관청 보이죠? 이게 무슨 구청? 용산구. 여러분은 강남구청, 서초구청, 송파구청에서 임선정이 뭐예요? 개공이. 그러니까 이렇게 강남구청, 용산구청에서 개공이를 상대로 이렇게 감독상 명령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도 제가 힌트 드렸지만 임선정 씨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약서 들고 오세요. 자료의 제출. 그러면서 임선정 씨 요거 등록된 거예요, 아니요? 물어볼 수 있죠? 자,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야, 근데 니들이 뭔데 우리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래라 저래라, 이거 영업방해 아니야? 아닙니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해서 장부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법의 근거가 있잖아요. 이 규정대로 그분들은 하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응한 거고. 근데 잘못한 게 없으니까 뭐 계약서 안 보여줄 이유도 없고 다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런 처벌받은 것도 없고 그렇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온 이유는 계약서에 아까 얘기해봐요. 등록된 거 찍어요, 아무 도장이나 막 찍어? 등록된 거 찍어야 되지. 근데 요새 막도장을 찍는다는 첩보가 입수됐다. 그럼 막도장 찍는 게 뭐냐면 이 법 위반 행위 아니에요? 그런 거 확인하려고 저희 사무실에 온 거야. 그럼 제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뭐 다 보여줬죠 뭐. 투명하게. 그래서 근데 만약에 자, 칠판 보세요. 자, 만약에 이제 아까 맨 마지막에 자, 임선정 씨, 네, 여기 찍은 도장 등록된 거예요, 아니에요? 물어볼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등록된 거 맞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럴 수 있죠. 확인해 보라 그랬는데 도장이 제가 용산구청에 등록된 도장은 요 색깔이었어. 그냥 색깔로 얘기할게요. 근데 제가 지금 무슨 색으로 찍었어요? 노란색. 그럼 이거 등록된 거예요, 막도장이야? 막도장이면 저는 행정처분을 받아요. 그때 이제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지 자, 외우는 팁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거 동그라미예요, 아니에요? 동그라미 맞아요? 막도장 맞죠? 예, 그럼 제재가 업무정지예요. 항상 수업이 있다고 해요. 다 그래. 자, 무슨 정지요? 그래, 업무정지죠. 그래서 업무정지가 내려지기 때문에 저는 등록된 걸 찍었고 굳이 거부할 이유도 없고 보여달라는 거 다 보여드렸고 그분들이 이렇게 제 사무실 올 수 있는 근거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보였던 대로 저는 업무 정지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래정보 사업자가 배째 나 못 주니까 맘대로 해. 그럼 얘네는 뭐예요? 과태료. 그러니까 자 그것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니까요. 자 시험에 나온다면 어떻게 내겠어요? 자 당연히 개공이가 잘못했죠. 배째 거부방해 기피 맘대로 하시라고 나 못 주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그러면 제재는 과태료 대상이죠. 틀린 걸로다. 그러니까 그런 게 시험인 거야. 시험이라는 거는. 아니 뭐 어떻게 내요? 시험이라는 게 뻔한 거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이런 것들을 행정처분이라고 부르는데 애우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별표 10개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업 듣던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와, 진짜 외울 거 많구나 하는 데가 여기예요. 이제 제가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강의하는 데가 여기고요. 자, 그럼 행정 바로 갑시다. 자, 이 표 보여요? 별표 10개. 여러분 나름대로 오늘 혹시 또 이 책 전체 공인중개사법 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표가 그 표예요. 별표 10개. 저 별표 10개 처음이에요. 별표 보통 3개밖에 안 하는데. 자, 머릿속에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일단 처음에 첫 학기 때 전달하고 싶은 거는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를 묶으세요. 그다음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를 묶으세요. 그 다음에 남는 건 지정 취소인데 지정 취소는 거래정보 사업자인데 우리는 거래정보 사업자 될 거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전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자격증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거의 이 2개, 위에 2개, 아래 2개, 이 4개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제가 머릿속에 넣어줄까 싶어서 묶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증 있죠? 증. 여러분이 갖고 있는 증 뭐 있어요? 응? 아니, 주민등록증은 시험 본 게 아니잖아. 예, 그거는 부모님이 태어나게 해준 거고. 시험 봐서 딴 면허증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면허, 그게 끝이에요? 예, 알았어요. 자, 예, 면허증. 예, 딱 하나 있네, 면허증. 자, 지금 우리 12월 달에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머릿속에 넣어줄게요. 12월 달에 이제 음주운전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뭐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하겠죠. 뭐 뻔한 거 아닙니다. 강남역 이런데. 근데 자, 제 기준으로 볼 때 알코올 수치가 0.1% 넘어가게 되면 면허 취소가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거보다 수치가 낮으면 뭐가 기다려요? 면허 정지가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가 받는 등록증이나 자격증의 개념이 면허증의 개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갑 안에도 취소 정지를 갖고 있잖아요. 절대로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했다 그러면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죠. 맞아요? 그래서 취소 정지 이게 바로 행정처분인 거예요. 그래서 면허 취소와 면허 정지가 세트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으로 각색을 하게 되면 등록 취소와 뭐가 세트예요? 업무 정지가 세트예요. 그러면 자격 취소는 뭐랑 세트예요? 자격 정지랑 세트니까 막 이거래요. 등업 자자 이러고 외우지 말고 등록 취소는 면허 정지랑 세트, 자격 취소는 자격 정지랑 세트, 면허 취소는 면허 정지랑 세트. 이렇게 되면 안 까먹어요. 기억이 많이 나거든. 자,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개공일을 상대로 하고요. 잘 봐요. 이제 여기 형광펜 칠한 게 이제 선배들이 헷갈리는 건데 자, 이거 보고 얘기해요. 자격 정지 보이죠? 자, 첫 바퀴 때 절대 흔들지 마. 이게 맨날 틀리는 거야. 모의고사만 보면 사람이 탈바꿈이 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자, 보고 얘기해요. 자, 개공이 자격증 있다 없다? 있다. 자격증 없는데 어떻게 개공해야 돼요? 부칙 개공이는 얘기하지 마시고. 자, 자격증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자격증 있으니까 자격정지 받을 수 있다 없다? 다시 개공의 자격증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자격정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지.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점수인 거야. 다시 얘기해요. 개공이는 무슨 정지? 업무 정지. 소공이는 자격증. 그러면 이제 시험에 낼 때는 개공이 자격증이 있죠? 네. 자격정지 대상이 되죠? 네. 자격증 있는데 못 받겠어? 이런 사람들 다 걸러내는 거야. 어중떠중이들. 그래서 첫 받기 때 취소 정지 어떤 처분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정확하게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격증 있는데 못 받겠어? 이런 거는 막판에 가서 해보는 사람들 안 돼요. 못 붙어요. 시험. 이제 그런 시험 아니잖아요.
난이도 올라갔고. 자, 그러면서 이제 기속이라는 표현과 재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기속이라는 말 옆으로 화살표 뽑고 하여야 한다라고 적어주세요. 자, 기속이라는 거는 반드시 내리는 거야. 자, 그런데 재량이라는 말이 뭔지는 이해되죠? 예, 재량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절대적, 상대적, 이거를 절대적, 상대적 등록 시속, 기속과 재량이 두 개가 있고요. 자, 업무 정지는 기속, 재량, 재량. 자격 취소는 기속, 자격 정지는 재량, 지정 취소는 재량. 자,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왜 별표를 10개까지 치느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쳐다보면 다 알겠는데 아니라니까. 자, 봐요. 자, 여기 취소 제가 동그라미 딱 칠게요. 물론 재량도 있지만 등록 취소는 기속, 재량. 동그라미 친 것만 얘기해요. 기속. 자, 이것도 동그라미 딱 치는 것만 얘기해요. 자격 취소는 기속. 자, 지정 취소는. 자, 그러면 기속은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죠. 그러니까 봐봐요. 취소자가 하여야 한다. 물론 있지만 취소자가 하여야 한다는데 여기 봐봐. 이건 뭐예요? 취소인데 공인중개사 26개 기출문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문제를 낼 때 입만점만 잘못해서 5가지 해당되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요따구로 내요. 별표 10개짜리인 이유가 이런 거예요. 지정을 취소 뭐예요? 할 수 있다죠. 야 장난치지 마. 지정 취소가 재량인 거는 기초 때 배웠잖아 이놈아. 그런 사람만 걸러내는 거야. 20%. 불합격. 이게 7, 80%는 기억이 안 나요.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 별표 10개라니까. 이거 왜 형광펜제가 이거 칠하겠어요. 재량 취소에다. 이래서 많은 선배들이 26회부터 다 물러나는 거야. 그래서 별표 10개짜리예요. 자, 그리고 청문이라는 말과 의견 제출이라는 말이 똑같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청문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있거든요. 자, 청문 옆으로 화살표. 자, 뭐라고 정리하면 의견 제출 플러스 증거조사라고 적어주세요. 의견 제출 플러스 무슨 조사요? 증거조사.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청문이라는 거는 의견 제출 기회를 줘요. 그리고 확실하게 내려야 되니까 증거조사까지 내리는 건데 하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번호로 한번 매겨 볼 테니까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이 4개 중에 5개 중에서 가장 무서운 처분 하나만 고르라면 여러분은 뭘 고르시겠습니까? 응? 가끔 물론 이제 등록 취소로 고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등록 취소보다 자격 취소가 가장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등록증이 취소됐다는 얘기는 등록증이 없어진 거죠. 하지만 자격증은 있잖아요. 그럼 3년 있다 다시 그 자격증을 토대로 하면 되잖아. 근데 자격증이 취소되면 등록증은 없어지는 거지. 헛껍데기지. 자격증을 토대로 등록증이 만들어지는 건데 자격증이 없어지면 이건 헛껍데기지.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럼 저 다시 중개업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또 여기다 써 에듀윌. 강남 에듀윌이라고 써놔요. 강남 에듀윌. 또 에듀윌에 와서 또 부동산 학개론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가로 열고 이영방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또 시작하는 거야. 학개론부터 또 이제 와갖고 그냥 또 파란만장한 시대가 또 펼쳐지는 거예요. 또 미치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자, 처분은 누가 내리냐면 이게 이제 시도지사가 내리는데 시도지사 입장에서는 여보세요. 당신 그종 잘못한 거 맞잖아. 뭐서 맨날 변명만 하고 난리야 하고 처분 내리겠지만 받는 입장에선 저 억울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럼 안 억울하려면 왜 봐봐. 확실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증거까지 조사해서 확실해야지. 저 억울하거든요. 당연히 억울하다 그러지. 하지만 증거까지 확실하게 들이대. 당신 매달 지금 30만 원씩 받은 거 여기 통장 내역에 다 찍히잖아. 당신이 그럼 그게 아니라 저 빌린 게 옛날에 빌려준 돈 받은 거지 자격증 때문에 아니에요. 그럼 증거 확실하게 밑에 직원들이 조사 다 해가지고 확실하게 처분 내려야지. 그래서 증거까지 조사하는 걸 청문이라 그래요. 하지만 여기 보면 업무정지나 자격정지는요 6개월 범위 안에서 내려져. 그러면 여러분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내려지는 거는 3개월짜리가 가장 많이 내려지거든요. 그러면 3개월의 업무정지 문 닫게 하려고 만약에 청문을 한다고 한 번만 얘기해줘요. 자, 여기 보고 얘기해요. 업무정지도 청문한다고 한 번만 얘기해달라고요. 업무정지도 청문해요 안 해요? 한다고 한 번만 얘기해줘. 했지? 한다 그러면 모두 조사해. 증거. 그러면 증거 조사하려고 그러면 사무실 책상에 그 증거 쫙 펼쳐놓고 기다려요. 계약서 없어졌다 그래요. 계약서 없다 그러지. 그러면 그 컴퓨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저께 고장나서 버렸지 뭐야. 그럼 노트북은요? 그건 훔쳐갔지 뭐예요 놈이. 그럼 뭐가 있나요? 글쎄요 아무것도 없지 뭐예요. 근데 증거를 조사해야 돼.
그거를 여기 쓰레기 처리장 가서 다 컴퓨터를 뒤벼서 조사하게 예를 한다면 석 달 갖고는 안 되겠죠. 근데 그 조사하다가 이미 석 달이 지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너무 과하다는 거야. 그래서 업무 정지는 증거 조사를 안 하죠. 그럼 뭐만 남어? 그래서 이거는 의견 제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 제출하고 청문이 얼핏 그렇게 그냥 이거 책을 혼자 사서 보게 되면 이거 똑같은 말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지 그럴 수 있지만 청문과 의견 제출은 달라요. 그래서 의견 제출에다가 증거까지 조사하는 일련의 과정을 청문이라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취소자가 붙죠. 취소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붙으면 뭐 해요? 청문. 하지만 취소자가 안 붙고 정지자가 붙으면 의견 제출 뭐 얼마든지. 그래서 이게 볼 때는 되게 쉬운데 공부를 할 때는 좀 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많은 분들이 틀립니다. 자,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 5분 10분 더 하고 잠깐 쉴게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죠. 등록 취소는 기속도 있고 재량도 있다고 얘기한 거 기억해요? 자, 기속은 하여야 할 수. 내가 제일 싫어하는 대답이 하여야 할 수 있다예요. 자, 내 제일 싫어해요. 할 수 있다. 할 수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다시 기속은 하여야 할 수. 하야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지금 박스 안에 9개가 있는데요. 이 안에 해당되면 봐주세요 이런 거 없어. 그냥 아웃이야. 그냥 아웃이라고. 그냥 뭐 봐주고 나발이가 없어. 그냥 등록 취소야.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이건 이제 다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1월이나 이제 올해는 조금 더 땡겨볼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절 그러면 이제 부처님 스님이 있는 절 그려가지고 막 그림 연상법으로 해줄게요. 앞글자는 안 탈게요. 그래서 사망 해산, 부정하게 등록, 결격 사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중 등록, 다섯 번째가 이중 소속, 여섯 번째가 당연히 등록 취소는 등록증 빌려주면 등록증 날아가는 거죠, 뭐.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했다. 오늘요, 꼭 기억하고 싶다 그러면 8번, 9번 두 개만 기억해놔도 절대 전 서운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저하고 눈 마주쳤을 때 절대적 등록 취소 두 개가 뭐예요? 그럼 8번, 9번만 나오면 돼요. 자, 특히 8번부터 제가 먼저 힌트를 드릴게요. 자, 몇 년 이내? 1년 이내에 잘 봐요.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죠. 그리고 다시 업무 정지라는 말을 여기다 얘기를 한다 그러면 봐봐요. 1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업무 정지를 일단 몇 번 받았대요. 2번을 받고 다시 뭐에 해당되는 업무들.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얘기하면 아까도 했지만 면허증으로 생각하면 되게 쉽다니까요. 그럼 면허 정지잖아 이거는. 그러면 자, 저희 아버지 얘기를 그냥 제가 뭐 저희 아버지니까 저희 아버지는 진짜 술을 좋아해요. 예, 그 얼마 전에도 이제 아버님 분당 사시니까 자, 제가 금요일 날 이제 그 갔어요. 갔더니 점심 먹었죠 뭐. 그 소주를 하나 또 시키더라고요. 예, 그것도 좋지 뭐. 근데 다 안 드시고 또 병을 막아. 예, 근데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항상 하는 얘기. 선정아, 술은 남기는 게 아니다. 항상 그 얘기죠 뭐. 그럼 또 막아서 갖고 나오는 거야. 예, 근데 워낙 술을 좋아하시니까 이게 벌써 면허증이 2번 취소예요. 예, 정지는 여러 번 있었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 이게 무슨 정지라고요? 예, 업무 정지인데 면허 정지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지금 몇 년 안에? 1년 안에 면허 정지 받고 면허 정지 받고 면허 정지에 또 해당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기 계신 분 중에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한두 번씩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여기도 있을 수 있어. 근데 내 운전 인생 30년, 40년 동안 면허 정지 한 번, 두 번을 얘기하는 거야. 1년 안에야. 1년 안에 혹시 여러분 지인 중에 면허 정지 3번 받은 사람이 있어요? 1년 안에. 1년 안에 1년에 한 번을 말하게 1년 안에 3번을 받아야 돼. 있어요, 없어요? 없죠. 대단하셔요, 안 대단해요? 대단한가? 1년에 3번 해당된다는 거는 걸린 것만 3번이야. 안 걸린 것까지 하면. 매일 술 먹고 운전해야 돼. 그러다 걸린 게 3번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봐. 이런 사람 면허증 취소시켜서 운전 못하게 해야 돼요? 언놈이 하나 죽어야 이제 결론이 나요. 예? 그러니까 면허증 취소 반드시 시켜버릴까? 한 번만 더 봐줄까? 아니, 그러다 여러분 가족이 다쳤다고 생각해봐. 면허정지 호구한 날 받는 사람이 아직도 핸들 잡고 있어.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면허를 취소할 수 하여야. 그러니까 하여야가 바로 기속이라고요. 핸들 잡지 마. 아웃. 당신은 핸들 잡을 자격이 없어. 아웃.
봐주세요. 한 번만 더. 뭘 봐달라는 거예요? 지금 1년에 면허 정지를 3번씩 받는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당신이 그따구 얘기하냐 이거지. 그냥 아웃이야. 그리고 이제 보조원의 수. 자, 개공이와 소공이가 한 명, 두 명이라면 5배라면은 10명까지밖에 못 고용하는 거 맞죠? 그래서 요 보존에 대한 규정들도 굉장히 강화된 내용으로 이게 다 전세 사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 올해 시험에 나올 확률은 8번, 9번이 가장 큽니다. 자, 일단 요거 알아두세요. 1년에 면허 정지, 업무 정지 몇 번이요? 3번에 해당되면 무슨적 등록 취소? 절대적. 자, 제가 좀 이따가 3교시에 여쭤볼 거예요. 10분 쉬었다 물어봐도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는 뭐 왜 그런 거야? 나쁜 새끼 유통기한이 10분인데 이제. 자, 3교시 때 물어봐도 돼요?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요번엔 이제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은 재량적이란 말을 쓰기 때문에 맨 뒤에 뭐가 붙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고 이게 우리 법에 한 11개 돼요. 자, 그러면 등록기준 미달, 2 이상의 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특히 이제 겸업. 자, 6개월 초과 휴업. 애우는 거는 이번 달에는 안 합니다. 자, 정보를 공개,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했다는 게 특히 이거 거짓 기재. 요거 제가 실번 체킹해 놨는데요. 이 거짓 기재가 실무에서는 다운 계약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실 수 있어요. 강남의 아파트를 12억 5천에 샀는데 12억 2천, 12억에 계약서 쓰고 5천만 원이 현금 거래하고 이런 게 대표적인 다운 계약서. 물론 업 계약서도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리고 8번째 업무 보증 설정하지 않았다. 9번째 금지행위. 이거는 뭐 워낙 잘 나오니까 금지행위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자, 요것도 잠깐만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최근 1년에 이 법에서 몇 회 이상? 3회 이상 업무정지 업 또는 과태료의 과. 그래서 요거를 줄여서 업 5월 과라고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라는 얘기는 플러스잖아요. 그래서 업 5월 과.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요 말을 여기다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년에 몇 회 이상이요? 3회 이상 업 5월 과. 그리고 다시라는 말은 플러스 다시 뭐예요? 업 5월 과. 이런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은 섞어서 몇 번인 거예요? 4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에서 하나 이제 또 좀 깊이 있게 들어가자 그러면 아까 절대적 등록 취소에 몇 번이요? 8번이 아까 1년에 몇 번? 업무정지 3번 받았다. 면허정지 3번에 해당되면 야 아웃. 네가 무슨 낯짝으로 운전대 잡아? 잡지 마! 아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절대적 등록 취소의 8번째의 경우는 뭐 한다? 제외.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설명해 달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3번이죠? 그러면 제가 잘 봐요. 하나, 둘, 셋을 여기다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플러스 요 노말을 선택할게요. 또는은 뭐예요? 둘 다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선택을 할게요. 3개를.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업이 되는 거 맞죠? 플러스 뭐예요? 업. 자, 얘기해 줘요. 그럼 업무정지 몇 번? 4번. 그러면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잖아요. 어떤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게 되냐면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무정지 3번일 때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수. 제 손 보면 돼요. 다시 1년에 업무정지 3번이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잖아요. 업무정지 4번이죠? 그러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수. 제 손 좀 봐요. 할 수 있다. 말이 안 맞잖아. 봐봐. 업무정지를 3번에 해당되면 반드시 등록이 취소돼. 근데 4번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 안 할 수도 있대. 이게 뭔가 안 맞잖아.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의 8번째가 요거. 요게 절대적의 8번째의 경우지. 그러면 여기까지만 먼저 얘기할게요. 그럼 요 상태가 해당되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돼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취소된다는 얘기는 사무실이 있어요? 이제 없어진 거야? 없는데 어떻게 영업정지가 또 내려져? 그러니까 이 경우는 여기서 얘기하지 말란 얘기지. 이해돼요? 그러면 도대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경우인데 그러면 또는 섞으면 되잖아. 섞으면 어떻게 되느냐? 섞으면 되지. 업, 과, 업. 둘 중에 하나니까 과, 업, 과. 계속해요. 그만해요. 빨리 얘기해. 아이씨. 내 인터넷에 글 떠서 그래. 이걸 다 적어달래. 다 적어달라 그러고 다음 주까지 안 해오면 엎어버린다 그냥.
아니 이거를 다 적어서 뭐 하루 종일 과가 이거 하루 종일 긁고 다닐 거야 도서실을? 그냥 섞어서 4번 그러고 말아야지. 그걸 어떻게 다 외워? 그러면 이 중에 가장 극단적으로는 과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제일 극단적인 거는 과가 될 수 있죠.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아까 절대적 등록시 8번째는 뭐가 3번? 업무정지가 3번일 때는 절대적이지만 과태료 3번은 절대적이 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시험에 낼 때는 1년에 과태료 3번에 해당되면 등록은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리지.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뭐 3번이 뭐가 따따따따 이러면 또 떨어져. 그래서 이게 다 암기 버전이라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별표 10개짜리인 거야. 더더군다나 여기 봐봐요. 자 11번에 시정조치 과징금을 2년에 2회 받은 거 맞죠? 자 요까지 잠깐 기다려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중간점검을 하면 자 요까지만 중간점검. 자 아까 우리 포상금 기억해요? 포상금 사유 몇 개? 11개. 거래질서 교란행위 있었죠? 아까 거래질서 교란행위 몇 개? 24개. 자 지금 나오는 대로 절대적 등록 취소 몇 개? 9개. 지금 배우고 있는 상대적 등록 취소 몇 개? 11개.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이 할 일은 기초 강의지만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오늘 낮에 이거 외우시면 돼요. 도서실에서. 열심히 하루 종일 듣고 까먹고 듣고 또 외우고 그런 피나는 노력이 이제 앞으로 최종적으로. 근데 끝났냐? 아니요. 이제 업무 정지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자, 잠깐 쉬었다 해요. 계속해요. 뭘 한 게 있다고 쉬자는 거예요 도대체? 쉬는 게 낫겠지. 자, 알겠어요. 잠깐 쉬었다 와서 진행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